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새로운 미래 광주시당 창당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죠. 민주당 탈당파들 중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고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 탈당파 현역 의원들의 정당이 또 있죠. 거기에는 이제 이원욱, 종천, 김종민 이런 세 의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룹이 바로 새로운 미래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미래의 광주광역시 시당 창당식이 어제 있었다는 거죠.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제 축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당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3년 뒤 정권 교체도 가능성이 없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년 뒤 정권 교체를 얘기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주당 탈당파가 두 갈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축사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또 3년 뒤를 얘기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설사 한두 석 많아서 일당을 한다고 쳐도 그 의석 가지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이재명 방탄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또 지지해 주겠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1심 유죄받고 2심 유죄받으면 민주당에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재판 잘못됐다, 사법부가 정치 재판했다면서 싸울 것이다. 2027년 대선 때 이재명, 한동훈 둘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나? 저는 어림없다고 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의 어제 바로 창당식 공통 주제가 저보고 뽑으라고 한다면 3년 뒤 대선입니다. 대선이 3년씩이나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광주에 가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주에 가서 대선을 꺼냈을까? 상당한 고민을 한 끝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우리가 호소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고민을 한 끝에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광주에서 민주당과 이 민주당 탈당파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비교가 안 되죠. 대략 민주당 탈당파들의 지지율이 그래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꽤 나옵니다. 아마 민주당의 절반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전국 조사를 하는데 호남 이렇게 보면 전국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10% 조금 넘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갤럽이나 아니면 다른 데의 전국 조사에서 호남 부분만 떼서 그걸 분석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갤럽에 의뢰하는 조사가 있는데 그거는 광주 전남북만 조사합니다. 이게 호남의 민심에 가장 가깝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의견을 알고 싶으면 갤럽 조사에서 나온 전국 조사의 20대 이렇게 그것만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모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봤자 20대 샘플이라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광주 전남북을 예를 들어서 500샘플을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순전히 광주 전남북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 민주당의 절반 정도는 이낙연 신당이 광주 전남북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걸 이제 지금은 못 뒤집으니까
3년 뒤 대선을 꺼내면서 화두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광주의 민심은 총선보다 더 큰 관심이 2027년 대선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차피 뺏겼지만, 그렇지만 3년 뒤에는 반드시 민주당 중심의 정권을 되찾아오자. 이게 광주에서 이번 총선보다 더 먹힌다. 특히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3년 뒤 대선에도 또 안 된다. 이거를 이낙연 전 대표하고 김종민 의원이 지금 광주 시민한테 호소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이번 총선에서부터 호남의 중심 정당을 바꾸자,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먹힐까? 자, 우선 이 내용을 보도한 KBS 광주 방송의 제목을 한번 보시죠. 새 불리는 새로운 미래, 제3지대 호남서 바람 불까? 이게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뭐 그냥 광주시당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낙연 전 대표는 뭐라고 하고 김종민은 뭐라고 이거고, 그 결론이 뭐냐면 결국 제3지대는 빅텐트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와 그 다음에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 여기에다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그 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의 뭐죠? 뭐 새로운 선택인가? 뭐 이거 양양자의 한국의 희망은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뭐 합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걸 합치면 이제 한 정당이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 KBS 광주방송총국의 기자, 아무래도 광주 지역의 민심을 굉장히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결론이 빅텐트 성공 여부. 그러니까 빅텐트가 만약에 성공하면 그러면 광주의 민심도 아마 이 신당 또는 탈당파들에게 주목을 할 수 있다. 아마 이 기자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단번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관심의 대상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꽤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자, 이재명 재판 리스크.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2월 가면요, 2월 8일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죠. 사실심으로서는 2심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법정 구속을 안 하면 결국 3심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끝에까지 징역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적용이 잘못됐느냐 이것만 봅니다. 형량 조절은 여간해서 잘 안 합니다. 그럼 그때 구속이 되든가 아니면 이번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거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도움되지 않죠. 또 하나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치명적인 재판이 있습니다. 백현동 로비, 알선수재,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2월 13일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제가 보기엔 뭐 유죄가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거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결국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뭐 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해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로비를 받고 해주고 그 사람이 결국 거기서 그 시행업자로부터 뭐 70몇 억인가 뭐 하는 알선 수재를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게 이재명 선고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사람의 타격이 크겠느냐. 자, 그렇게 되고, 물론 그건 1심입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있죠. 총선 끝나면 우이증 교사 김진성 씨에 대한 선고가 지금 그 거의 예고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 지금 뭐 1년 몇 개월 끌었죠. 9월부터 했으니까 뭐 1년 6개월 정도 끌었고 1년 5개월 정도. 자, 이제 총선 끝나면은 아마 뭐 벌써 거의 마무리 국면이니까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대략 한 7월, 8월쯤 되면 아마 선거법 재판에 관한 1심 선고가 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총선 전에는 이제 불가능해졌지만 1심 선고가 총선이 끝나면 그것도 또 몇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선고들이고 연관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선고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예고가 돼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은 그냥 넘기다 쳐도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얼핏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죠. 이 부분을 이낙연,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호남이 이재명은 어차피 2027년 대선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대안을 찾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제 어제 이런 발언을 계기로 해서 저는 상당한 정도로 고민에 들어갈 걸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호남 유권자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호남에서 압승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물론 뭐 압승해서 200석 이상을 민주당이 확보한다. 아, 그러면 의미가 있죠. 그러면 뭐 당장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한다고 할 테니까. 그거는 근데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뭐 민주당이 아까 김종민 의원 말대로 뭐 한두 석 더 가져간다고 해서 일당이 된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호남 유권자들은 2027년 대선 때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 부분을 지금 파고드는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인다. 자, 이걸 고민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화두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런 그 메시지가 상당히 먹힐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2월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그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그 1심 선고들이 나오면 훨씬 더 짙어지죠. 아, 이낙연 말이 맞아. 2027년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오더라도 아마 그게 상대가 뭐 한동훈이 되든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한테 못 이길 거야. 사법 리스크가 국민의힘 후보한테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총선을 앞두고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화두를 던진 것이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특히 그중에 신속한 재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명수 사법부가 짜놓은 그런 사법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인사에서 그게 가시화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거든요. 양승태 사법부가 1심 선고, 이 사법농단 사태가 1심 선고해서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나 선거법 재판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다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가 하나로 묶여있는 이거는 아마 2027년 3월 대선까지 1심 선고조차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만약에 2심, 3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유죄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2027년 3월 대선에 못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굳이 이낙연,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호남 유권자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할 수 있으려면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나 대선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낙연? 갸우뚱하죠, 호남 민심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미래나 미래대연합이 호남에 3년 뒤 대선을 생각해보자 하는 화두는 잘 던졌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다가가려면 대권 후보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영입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호남에서 이 사람이면 이재명보다 3년 뒤 대선에 훨씬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심어주면 급격하게 호남 민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 어제 광주광역시 그 새로운 미래 시당 창당식에서 한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의 화두, 이거는 잘 선택했는데 역시 한계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